페이지, 그 아까 18번 문제 5번에 이게 지금 법조문에 이렇게 되는데 책이 잘못된 건 아닌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이라고 돼 있죠.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간 증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지금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고관청도 세종특별자치시장이거든요.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돼. 이게 오탄 아니에요.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사실은 구가 없으니까 신고관청이라고. 그런데 신고관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이런 시도지사는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했는데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돼. 지금 세종시의 경우는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책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법조문에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18번에 답 3번입니다. 법이 우리나라 법을 보면 모순인 게 굉장히 많아요. 입법의 불비가 많아요. 그래서 법제처 법령신문고에 보면 불합리한 법 건의하면은 표창장도 줘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저도 시간 있을 때는 그 불합리한 법 건의해가지고 표창장도 받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 제가 일일이 그 건의할 수가 없어요. 불합리한 지금 몰라서 못 바꾸는 게 많다고 그 법제처에서도. 그래서 알려주면 아마 다음 개정할 때 반영을 합니다. 자, 19번입니다. 294페이지 19번 할 차례 맞죠? 19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날인하여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제출은 공동으로 하는지 단독으로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데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해도 된다. 거래 당사자인 경우.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개사 중 어느 1인 명의로 해도 된다 했는데 이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명만 해도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X라고요. 서명 또는 날인은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개사 모두 다. 다만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됩니다. 해석상. 근데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들은 100% 전자문서로 인터넷으로 신고해요. 그 제출하러 가려고 하면 돈 들어가는데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뢰인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매도측 개업공개사가 그 신고서 제출하는 거예요. 전자문서로. 그러면 매수측 개업공개사는 들어가서 서명, 전자서명만 하면 됩니다. 3번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이지만 신고대상물은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정의에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그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없다 했는데 제출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제출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로서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50%를 감경한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100% 면제입니다.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감경이죠. 조사 시작되는 시점은 그 신고관청이 서류를 발송한 날입니다. 그거까지는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19번에 1번이고 20번 틀린 것인데,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를 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3조 4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적으면 됩니다. 거기에 종류가 몇 가지예요? 건축법 시행령 3조 4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29가지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은 28개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이런 거 있죠.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용도 분류.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적습니다. 그 외에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1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를 해야 된다. 맞죠? 8개의 법률, 공급계약도 신고해야 되고 이를 전매할 때도 신고해야 됩니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맞습니다. 3번 거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직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이게 26회 기출문제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는 등록관청이라고 했죠? 신고관청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3번 신고관청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등록관청을 신고관청이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대로 등록관청이라 하죠. 그래서 3번 등록관청을 신고관청으로 수정하시고요.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적시에서 작년에. 그 다음에 4번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니까 22번 이런 게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신고서 서식을 꼭 보셔야 된다.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에는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 있는 내용입니다.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집합건물은 연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그 다음에 조정지역이 아니고 3번은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인 경우에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여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종전부동산란은 분양권의 경우에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입주권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거래금액란에는 추가지불금액, 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공급가액을 초과하면 플러스 프리미엄, 미달하는 경우는 마피라고 하죠.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인터넷에 마피 이렇게 치보면 나와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는 경우도 있다. 및 권리가격, 그 다음에 합계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는다. 틀렸습니다. 입주권인 경우에 종전부동산란에 적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사유다.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격의 100분 5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작년에는 2문제 출제됐는데요. 4문제까지 출제된 적이 있다. 2006년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여기서는 한 문제 작년에도 출제됐습니다. 작년 1월 20일 통폐합되기 전에는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해서 토지만 신고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죠. 그래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허가는 아직도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의 용어 정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모의고사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2분의 1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죠. 2분의 1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나머지 2분의 1 절반은 외국인이니까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딱 절반만 외국인이라도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외국 시민, 우리 법조문에는 없어요. 판례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입니다. 근데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 아닙니다. 지금 뭐 슈인가 일본 영주권 취득한 슈 맞아요? 일본 영주권 가지고 있다더라고. 외국인 특례에서는 외국인 아닙니다. 근데 카지노 출입할 때는 외국인에 준한다 하더라고요. 카지노는 들어가도 되나 봐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 누가요? 슈? 지금 대학 다녔다고요? 예. 외국인, 이제 영주권 있으면 그럴 때는 영주권이 있어도 외국인에 해당될 수 있는데 우리 외국인 특례에서는 영주권이 있어도 외국인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은 시민권이었고 영주권만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볼 때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선거권 없어요. 피선거권. 추성훈 이런 사람은 아예 그건 외국인이죠. 기화했기 때문에 그 일본에는 시민권이 없어요. 그는 미국,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다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하면 외국인입니다. 자, 그래서 23번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출제위원들도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기출문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매매, 교환, 증여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외국인 특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매매인 경우는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다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다 이거는. 그런데 교환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잖아요. 외국인만 신고를 하고 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은 1번 문제는 뭐냐 하면 매매로서 특례가 아닌 일반 규정에 의해서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브노트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브노트에는 법 3조 1항 각호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서브노트 96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법 제3조 1항 각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법 3조 1항 각호가 부동산 매매 계약 8개 법률에 의한 주택 공급 계약, 분양권 공급 계약 이런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은 매매 계약은 신고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신고합니다. 신고하는데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특약에 특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법에도 다 특례가 있잖아요.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특례죠. 예외죠. 예외. 그 매매는 예외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했다면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 없다. 그러나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한다고요. 그러나 외국인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23번에 1번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좀 그 표현 자체가 매끄럽지는 않죠. 그러나 여기서의 취지는 매매인 경우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2번은 우리나라 사람은 경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죠. 외국인은 경매, 상속도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보면 외국인 부동산 지금 비율이 1%가 넘더라고. 우리나라 전 국토의 1점 몇 %가 외국인이 취득하고 있어요. 그 외국인들이 취득하는 데 투자하면 우리나라도 돈 벌어요. 지금 외국인이 투자하는 데 보니까 세종시, 경기도는 화성시, 남양주시 이런 데가 투자 비율이 높더라고요. 평택시 이런 데. 그런 데가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 여기서 외국인은 누구냐 하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순수한 자연인 외국인이 아니라 전부 외국인 투자회사예요. 외국인 회사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 전부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이 주식 팔았다 샀다 이런 말 나오죠? 다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 법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보다 훨씬 돈 잘 벌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자, 그래서 경매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번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아야 된다. 그렇죠. 다만 일반 규정에 의해서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서 또 한 번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라고요. 아까 매매인 경우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외국인 특례에서 다시 한번 신고할 필요 없다 했죠. 군문자야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죠. 군문자야 27번 맞나요? 27번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암기 프린터 공인중개사법 점수 안 나오면 한번 필기해 보십시오. 도저히 필기 못하겠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라도 보셔야 돼요. 오늘 들은 날 수업 끝나고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최소한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음 주에 질문하세요. 꼭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군문자야 여기에서는 허가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외국인으로 변경됐으면 계속 보유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자본금, 구성원 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이라는 표현을 10개 적어놨는데 이것도 들어갑니다. 10개입니다. 10번. 2분의 1이라는 표현. 3분의 1 2번, 5분의 1 2번, 10분의 1도 한 10번 돼요. 근데 다 적어놓진 않았어요. 2분의 1 자본금,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다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2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에 속한다. 맞습니다. 2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맞죠? 그래서 작년에 통폐합되기 전에는 부동산 등이 아니라 토지였다고요. 토지. 지금은 부동산 등이기 때문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외국인이 취득할 때 신고해야 된다. 허가는 토지만 허가받는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외국인 특례에 따라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2년에 2천만 원이 아니라 신고 위반은 얼마예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신고 안 했는데 2년에 2천만 원이라고요? 허가 안 받은 경우 2년에 2천만 원이죠. 암기 프린트 27번. 허가 안 받는 경우 2년 2천만 원이고 신고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매매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4번에 3번입니다. 4번 외국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받아야 된다. 군문자야 네 군데에서는. 맞죠? 여기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가받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안 해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5번 신고관청은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여기는 지금 특별자치시장은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죠. 아까 앞에는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 있어서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제출 매 분기를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면 석 달이 1분기잖아요.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죠. 우리 암기 프린터 1개월이 몇 번에 있어요? 1개월이 45번. 45번에 거기에 12, 13번에 있네요. 12번, 13번 암기 프린트 45번. 이거 중요하죠. 작년에 다 신설됐기 때문에. 이달 말에 모의고사 점수 잘 받고 싶으면 여기에서 한 8문제 정도 출제해서 7문제 이상 출제해서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실제 시험에는 어떤 분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인터넷에 올렸더라고. 너 7문제 안 나오기만 안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러던데, 실제로는 한 4문제 이상은 나와요. 좀 덜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걸 잘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공부하라고 조금 많이 출제해놨어요. 모의고사에 미리 모의고사를 꼭 고득점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여기를 좀 공부하시라고요. 모의고사는 점수 안 받아도 돼요. 많이 실제 시험을 잘 받아야 되죠. 오히려 모의고사 점수 잘 받으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제 인생관이 난득호도입니다. 난득호도. 호도가 뭐예요? 호도하다, 속이다는 뜻이죠. 속이는 게 어렵다. 그게 뭐냐면 다 알고 있으면서 잘났으면서도 못난 척하기가 어렵다 이 뜻이에요. 정판교가 중국에서 써붙인 건데, 난득호도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배울 거 없다, 위험하다고. 지금부터 안 봐버리면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도 안 보면 다 잊어먹어버려요. 알고 있는 것도. 그래서 알고 있어도 겸손하게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처럼 어머나 하면서 리액션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줘야 그게 좋은 거라고. 그게 쉽지 않아요. 알면 자꾸 알고 잘난 척 하고 싶지 그걸 숨기기가 쉽지 않죠. 제 친구들도 보면 이제 전부 다 지가 못난 인간들은 자식 자랑만 다 해요. 자기는 뭐 더 이상 볼품이 없으니까 자식 뭐 잘됐다고 자랑해요. 그래서 돈 내고 그 듣는 것도 짜증나더라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돈 내고 자랑해라 이렇게. 벌써 제가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 자식 자랑하는 나이가. 계속 이야기해. 친구도 저 옆에 어제도 또 운동회 그때 했지만 또 자식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랑하고 싶으면서도 참는 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어도 지금 뭐 다 아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알아도 참아야 돼. 모르면서 참는 건 쉬운데 알면서 이게 모르는 척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서 듣는 게 쉽지가 않죠.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 거는 영혼이 순수해서 그래요. 망각의 작용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못 살아요. 시험 보고 나면 이거 다 잊어먹어야 돼. 시험 보고도 계속 알고 있으면 머리 용량은 한계가 있는데 다른 게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지금 머리가 너무 꽉 차 있는 사람 좀 빼내야 돼. 다른 걸. 다른 걸 빼내야 이게 들어가죠. 안 그러면 공부가 잘 안 돼요. 24번에 답 3번이고요. 25번 외국인 틀린 것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고요. 2번 계약에 의해서 취득을 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다. 우리 암기 프린트 37번에 1번,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나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는 계약일로부터 60일.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나 4번 취득세 납부는 잔금일로부터 60일이죠. 암기 프린트 37번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취득일로부터가 아니고 취득하는 거는 뭐 세법에 보면 취득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잔금 지급일이 먼저면 잔금 지급일, 등기를 먼저 하면 뭐 등기일 이런 거 나와 있죠. 그 취득은 어쨌든 계약만 했다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취득일이라고 해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부동산 등 취득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전자문서는 대리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이거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인터넷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자문서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4번 외국인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 특례가 적용된다. 건물도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이제 작년 외국인 토지법일 때는 토지만 신고했었어요.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의 범위에는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된다. 예, 포함되죠. 대한민국 국민이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이 딱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고요. 나머지 2분의 1이 외국인이니까. 답 2번입니다. 26번 군문자야. 이것도 제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기출문제인데 이게 네가 군문자야 대가리만 암기하면 된다고 했는데 군문자야 자야 1번도 자야고 2번도 자인데 이거 어느 뭐가 답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5번으로 답하신 분이 많아요. 대가리만 군문자야 암기하는 보니까 1도 기억도 자 2번 니은도 자지요. 제가 대가리만 암기하면 된다는 소리 한 적 없어요. 무슨 대가리인지까지 알아야 돼. 정확하게. 자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이죠. 자연공원보호구역이 아니고요. 자연공원보호구역 이런 거 땅값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땅값 당연히 싸죠. 설악산 이런 데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땅값은 내려갑니다. 행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만 돼 있잖아요. 아니면 뭐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돼 있으니까 땅값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뭐 설악산 있는 데는 집 지을 수 없어요. 대피소 이런 거 빼고는. 설악산은 대피소 있죠.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등산하기 가장 힘든 데가 제가 볼 때는 한라산인 것 같아요. 한라산은 무조건 내려와야 되잖아요. 잘 수 없죠. 어디 중간에서 한라산은. 설악산은 잘 때 만나요. 우리나라 절 중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디에 그 설악산에 있는 거던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몰라요, 뭔지? 거기 절에서도 자도 되더라고. 만원 내면 그냥 잘 수 있어요. 자, 26번의 답 1번이고 27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뭐 예를 들면 박세리 양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취득했다면 신고해야 되겠죠? 60일 이내에 60일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과태료는 신고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겠죠? 틀렸고 3번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맞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한 경우에도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또다시 신고해야 된다. X죠? 매매인 경우에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했다면 외국인 특례에서 또 신고하지는 않는다. 5번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3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죠. 1개월 이내. 그래서 틀렸고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5번도 틀렸습니다. 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2번 틀렸고요. 60일 이내 안 하면 외국인 특례에서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특례가 아닌 매매는 특례가 적용 안 된다 했죠. 매매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환 승려계약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3번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60일 이내가 아니고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6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계약을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관청에. 뭐가 틀렸어요 이거는? 특례니 외국인 특례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해설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해설은 아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 토지법이 통합되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이 또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조금 4번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네요. 4번은.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엄격하게 보면 뭐 잘못된 건 아닌데 특례는 아니죠. 매매는 특례가 아닌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했으면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할 필요 없다. 해설에 있는 것처럼 그런 취지라고요. 근데 위에 문제가 없이 그냥 4번 지문만 딱 나왔다면 맞는 말이라고요. 그것만 나오면 맞는데
요 4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특례에 의해서 교환이나 승려계약을 신고 60일 이내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문제가 지금 외국인 특례라고 돼 있으니까 매매는 특례가 아니고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 기출문제 자체도 이게 약간 매끄럽지 않게 말을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27회 때 출제되었는데요. 즉 일반 규정에 의해서 한 번 신고를 했으면 특례에서 2번씩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9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업의 생태 경관 보존 지역 내에서는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 없이 취득하면 무효다.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군문자야 맞죠? 니은은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는 60일 이내가 아니고 경매, 상속 등인 경우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예, 상속도 계약 이외의 원인이기 때문에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맞습니다. 지금 6월 이내라는 말이 없지만 그렇다고 60일 이내 이런 말이 없는 한 이거는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인터넷에 그런 게 많더라고. 예를 들면 자격 취소를 누가 해요? 교부한 시도이사가 하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시도이사가 자격 취소한다 이 말 나와도 X라고 보기 힘들죠?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한다 이렇게 나오면 X지만 그냥 시도이사가 자격 취소한다 이러면 X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디귿 맞고 리얼 부동산 등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를 하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일반 규정, 즉 매매인 경우는 계속 이런 지문이 나왔지만 옛날에 이게 통폐합되기 전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 토지법이 없어지고 둘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매매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했다면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옳은 것은 했는데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이 상속, 경매 등 계약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적용되죠. 계약 이외의 원인은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고 했죠? 매매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했다면 특례에서 또 한 번 할 필요 없다. 3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죠. 토지, 건축물, 입주권, 매매계약, 교환계약, 승여계약 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 계약 이외의 원인, 경매, 상속 등인 경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적용될 여지가 없다 했으니까. 4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되죠.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머지 2분의 1은 외국인이잖아요. 적용됩니다. 구성원의 2분의 1이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특례가 적용된다. 5번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은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예, 2분의 1, 대한민국 국민이 2분의 1 초과되면은 외국인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네. 구성원이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세 회피처에다가 일부러 외국 법령에다가 버지니아 아일랜드 뭐 이런 데다가 법인 설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 법에 의해서. 그래도 그는 외국인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우리나라 외국인 등에 해당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 안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죠. 우리는 뭐 세금 낼 돈이 별로 없으니까, 세금 낼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잖아요. 크게. 예, 답 3번입니다. 30번에. 여기까지 한 외국인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는데 27번 다시 한번 봅시다.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27번에서. 군문자야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 4군데 안 받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요. 이 군문자야에서 허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군문자야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구역이라면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특례에서 또 허가받을 필요 없죠. 외국인 특례는 2년에 2천만 원이지만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에 있는데 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라면 허가 안 받으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투기가 성행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혀 땅값 안 올라가죠. 해제돼야 올라간다고요. 지금 여기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982년도 제가 이게 공군 그때 제가 훈련병으로 훈련받았는데 그때는 여기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어요. 그건 땅값 허벌판이었어요. 이거 엄청나게 싼데 군사 해제되니까 비싼 거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예요. 해제돼야 비싸요. 개발제한구역은 영구 무한히 가요. 해제하지 않는 한. 자, 그 다음에 신고는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무효인데 신고는 안 해도 무효는 아닙니다. 계약의 원인으로 하는 경우 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합니다.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는데 매매인 경우는 특례가 아니고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매매 뺀 교환이나 승여계약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계약 이외의 상속, 경매 등인 경우 계약일로부터가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경매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계속 보유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계약 이외의 원인이나 계속 보유 신고 6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여기까지가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요. 27번. 자, 다음은 306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역 허가구역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지정권자인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는 게 아니죠.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지정권
공법 시험에 과거에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권자든 신고관청이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모두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에 해당 관청이라고 했죠. 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수원시장이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니은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는 것 누가 있느냐 하면 국가 지자체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압류부동산의 공매, 그 다음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허가 안 받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 보류주의, 채비지 처분하는 경우, 이런 거는 서브노트에도 지금 안 적어놔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 없긴 없는데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분양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에 자기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 서브노트에 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은 나와 있죠. 서브노트 106페이지에 보면 농업, 축산업, 임업, 업 2년, 그 다음에 대체토지 취득 2년, 자기 주거용 주택용지 2년,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2년,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기타 5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2년입니다. 리얼,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한다. 여기까지 맞죠? 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과해야 된다.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X죠?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됩니다. 우리 서브노트 107페이지 위에 박스 밑에 보면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부과 횟수는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행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야 된다. 그 위에 표를 보면 법률에는 10% 범위 내에 있었는데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방치하면 10%, 변경하면 5%, 그 다음에 임대한 경우에는 7%, 기타 7%가 되겠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자, 그래서 31번에 답 3번입니다. 3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이 32번 이거는 민법의 유동적 무효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1번 매매계약은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는 효력 요건입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에 불과합니다. 2번 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 매수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 의무가 없다 했는데, 대금 지급 의무가 맞습니다. 허가 있기 전에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있습니다. 배액 상환하고 계약 깰 수 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로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번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외국인 부동산 등의 취득 특례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토지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죠? 외국인 특례는?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일반 허가구역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2번은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입니다. 1번은 특례라는 말이 있죠. 2번은 특례라는 말이 없으니까 일반 허가구역에서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에 있잖아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구체적 기준은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라고 했습니다. 5번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암기 프린터 30일이 35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네요. 35번에 동그라미 4.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행강제금 이신청만 30일이고 나머지 다 1월이죠. 1월이 많습니다. 1월이 몇 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터 45번에 4번 토지거래 허가 이신청 1월 이내에, 5번 토지거래 허가 매수 청구 1월 이내에, 6번 토지거래 허가 선매 협의 완료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14번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1월 이내에, 15번 선매자 지정 통지도 1월 이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다 1월인데 이행강제금 이신청만 30일 이내입니다. 5번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그래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이 아니고 34번, 309페이지 3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양벌규정입니다. 아직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양벌규정이 있잖아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구한다. 조문.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해당 조라고 했죠. 이건 조문, 법조문 이 말이죠. 즉 예를 들면 법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직원이 2천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꼭 2천만 원 받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2천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천만 원 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액수의 벌금에 차는 건 아니라고요. 해당 조문의 벌금, 해당 조문, 해당 법조문 이 말이죠. 해당 법조문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돼 있으면 직원이 1천만 원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이 뜻이라고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다만 이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양벌 규정에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과실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3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 이 4번의 경우 신고관청은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암기 프린터 47번에 보면 세 가지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그 외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더라도 면제, 감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5번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2번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3번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에서 5% 과태료로 받겠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외국인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그런 거죠. 매매 계약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5번 거짓 교육공개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답 3번입니다. 36번 틀린 것인데 1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6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2번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면 국가지자체가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맞습니다. 3번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맞죠. 그 다음에 4번 60일 이내 신고 안 하는 경우에는 감면,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암기 프린트 47번에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닌 거 3개 계속 나오고 있죠.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제도가 도입됐다. 거짓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고 한도액은 1,000만 원이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하고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3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틀린 것인데 1번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구체적 기준은 400만 원입니다. 이 구체적 기준까지 다 암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에 있는 과태료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격의 100분의 5 과태료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3번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으면 구체적 기준에 400만 원이면 2분의 1을 더하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래도 600만 원 할 수는 없다. 법에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4번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면제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5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여 2회 이상 가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가태료 감경 면제하지 않는다 했는데 2회가 아니고 3회, 암기 프린트 47번에 나와 있습니다. 3회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했는데요. 최저 4문제, 최대 7, 8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모의고사에는 이게 7, 8문제 정도 출제를 해놨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가장 모든 수험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이제 중개 실무입니다. 실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